나는 그날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 댁에 방문했다. 할머니는 시골 마을 끝자락에 혼자 살고 계셨고 항상 집안은 예스러운 가구와 할머니 특유의 냄새로 가득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부는 저녁,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지나온 시간을 추억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이웃집에 다녀오신다며 저녁 준비를 부탁하시고 나가셨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낡은 유리병에 무언가 담겨 있었다. 특이한 점이라면 유리병 바깥에 묘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어린 시절 자주 보던 것이었지만 의미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문양이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호기심에 병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다. 손에 닿는 순간 발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듯했다. 순간 병 속에서 물방울처럼 작은 소리가 나더니 병 뚜껑이 혼자서 열렸다. 놀라 병을 내려놓고 뚜껑을 닫으려는 찰나 갑자기 불쑥 어둠이 밀려오는 기분이 들었다. 집안의 전등이 순간 꺼지더니 낡은 나무 바닥이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울렸다. 이상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근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봤다. 거기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윤곽이 불분명한 형체였지만 분명히 눈과 입이 있었고 그 입은 기괴하게 찢어져 있었다. 마치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웃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어디론가 묶인 느낌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뒤로 한 발씩 물러서다가 갑자기 방문 앞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병을 다시 닫아야 해. 할머니의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른 약간 흐리멍텅한 느낌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아래를 보았고 손가락 끝에서부터 행동이 가능해졌다. 할머니가 말한 대로 천천히 병 뚜껑을 닫자 검은 그림자도 서서히 사라졌다. 다시 집안에 불이 켜졌고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다. 나는 물었다. 그게 뭔데요, 할머니? 할머니는 그저 오래된 이야기라며 그 병은 예전부터 우리 가족이 지켜온 것이라고만 말씀하셨다. 그걸 열면 안 된단다. 예전부터 그 병 속엔 뭔가 어두운 것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후로 나는 절대 그 병을 건드리지 않았다. 지금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는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 병을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을 그토록 보호하고 있었는지는 끝내 알지 못한 채로 있었다. 마을에서는 그 후로 할머니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았다. 이상한 힘을 가진 할머니, 그리고 그 집,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해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늘 베일에 쌓인 채 그곳은 그렇게 계속 오래된 미스터리로 남았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늦은 밤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곳은 조용했고 나의 유일한 증언자는 책장 사이를 헤매는 불빛뿐이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도서관에 남아 있었는데 미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당시엔 그 불안감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지만 벽 너머에서 스칠 듯한 기이한 음산함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날 밤은 특히 조용했다. 창밖으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 다른 소리는 없었다. 책장을 뒤적이다가 도서관의 깊숙한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는 낯선 책을 발견했다. 책등에는 제목이 적혀 있지 않았고 묘하게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책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책을 펼쳤을 때 나는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책 속의 내용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책장의 불빛이 깜빡이며 사라졌다. 이제 도서관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나의 심장은 서서히 박동을 높였다. 창문으로부터 어렴풋이 들어오는 달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내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신경이 곤두선 채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 내 곁에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목소리 없는 무언가가 내게 이야기를 걸어오는 것 같았다. 의자는 삐걱거렸고 아마 아무도 없는 복도의 끝에 서 있는 형체, 불명의 실루엣을 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것이 움직이자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숨결이 더욱 차가워졌다. 드디어
빛이 스며들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형체는 앞서 발견한 기묘한 책을 들고 있었다. 실루엣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속삭임이 주위에 퍼졌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도망치라는, 늦기 전에 떠나라는. 이성을 되찾은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달아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도서관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로도 그 기이한 밤이 일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도서관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숨어 있는 듯 했다. 그 밤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다시 얼어붙곤 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밤 이후로도 나는 그 책을 다시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도서관에 남아있는 다른 모든 책들이 무색할 정도로 강렬했던 그 경험은 나에게 있어 가장 생생한 악몽으로 남아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아무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혹여나 그 책을 발견하게 된다면 주의하라. 그 기묘한 책은 당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책을 펼쳤을 때 진정이 당신이 그 책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바로 옆에 있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저 그것들이 여기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기를 바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혹은 소설 플랫폼을 통해 전파됩니다. 이제 한 가지 공포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완전히 허구이며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예민한 분들은 주의 바랍니다. 진아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마을로 내려왔다. 이 마을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주민들은 서로를 알고 지내는 따뜻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한 가지 무서운 전설이 있었다. 바로 귀신 들린 저택 이야기였다. 마을 외곽에는 몇 년 전에 방치된 낡은 저택이 하나 있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이 집은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저택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 집에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집을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신기루 같은 존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진아 역시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으나 오랜만에 돌아온 마을 생활에 그런 이야기들은 그저 흥미거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 우연히 그 저택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친구 중 하나가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며 이 집에 들어가 보자는 제안을 했다. 알코올의 용기에 취해 친구들은 모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진아도 그들과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저택의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친구들은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안은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집기들은 낡고 부서져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모두 얼굴이 찢어져 있거나 지워져 있었다. 이 낡은 집안의 정적은 친구들을 점점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친구들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친구들을 불안하게 했다. 2층의 첫 번째 방에서 친구들은 급작스럽게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방 안에는 한 여인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눈이 지나와 친구들을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진아도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집 안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친구들은 도망치듯 집을 나섰고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진아의 꿈속에는 매일 밤 저택의 여인이 등장했다. 그녀는 붉은 눈으로 진아를 바라보며 간절한 호소를 하는 듯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진아의 계무원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여인은 점점 다가왔다. 진아의 하루하루는 점차 악몽 같아졌고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진아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여인의 비밀을 풀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녀는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렵게 얻게 된 몇몇 정보에 따르면 그 여인은 과거 이 저택의 주인이었으며 어떤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집에 변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진아는 다시 저택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엔 홀로였다. 그날 밤 그녀는 저택 안에서 여인의 영혼과 마주하게 되었다. 여인은 진아에게 다가와 음소거된 듯한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들어줘 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진아는 자신의 용기를 다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놀랍게도 그 후로 여인의 모습은 꿈에서 사라졌고 진아도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그 집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진아는 그 여인이 언젠가 평안을 찾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마을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저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더 이상 지나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한국 인터넷을 통해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미한 공포와 함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되었다.